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엑셀 활용, 어, 사시로 따지면 여덟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한 주만 남았어요. 그동안 워드, 파워포인트, 이번 이제 엑셀인데요. 어, 지금까지 쭉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생활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쭉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이제 고급 수식 작성이라고 해서 수식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 해요. 그래서 엑셀은 사실은 꽃은 우리가 엑셀을 하는 이유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계산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또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조금 꼼꼼히 들어주시고 혹시나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놨던 실습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자료를 올렸으니까 오늘은 이것까지 다 실습 자료로 열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엑셀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함수 다루기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서부터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이제 쭉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연습 4-1번 파일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는데요. 요거 일단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부터 쭉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이 PDF 파일은요, 무려 71장이나 되는데,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혼자 하실 때 꼼꼼히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요. 또 그림과 함께 제 설명도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 실습하실 때는 그 동영상 띄워놓고 같이 실습하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연습 4-1번, 밑에 보면 기초부터라는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 워크시트를 열어서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과제를 하나 냈었잖아요. 견적서 내는 과제. 요거 한번 공유를 해서 확인해보고 그 이어서 갈게요. 자, 이 견적서였는데요. 제가 요걸 아직 그 과제물방에 아직 안 올렸어요. 이번 시간 끝나고 올릴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행과 열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올려놓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6월 3일 날 마지막 시간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제가 견적서에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어, 이쪽 부분, 여기에 KL, 이쪽 부분이 굉장히 이제 셀 크기가 작게 해서 여러 셀을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어떤 셀은 한 셀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셀은 두 개 셀.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셀 합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이 회사 다닐 때도 아마 이렇게 이런 뭐 파일들, 엑셀로 작업되어 있는 파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셀들을 쪼개가지고 굉장히 작게 해서 그 두 개의 셀을 하나로 합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실 그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런 현업에 종사할 때 필요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비슷하게 작업을 해봤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 그 파일 가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눈금선을 보기를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눈금선을 체크를 해제하는 이렇게 눈금선이 안 보이고요. 딱 제가
작업한 내용만 딱 보이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작업할 때는 처음에는 눈금선을 보여서 조금 정밀하게 작업한 후에는 이제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눈금선을 해지한 후에 눈금선이 안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견적서를 작성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해드릴 거고, 이제 다음 시간 되기 때까지 여러분이 이걸 과제로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하면 이렇게 합계 같은 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합계 같은 것도 구해서 저한테 이 강의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제가 과제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연습 4-1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기초부터 1학기, 2학기 3개, 총 3개의 파일들이 보여지고 워크시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워크시트인 기초부터 여기서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자, 값 1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개를 더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더하시나요? 일단 10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사용을 하시겠죠? 그런데 엑셀은요, 이렇게 10 더하기 5 이렇게 해도 절대 계산이 되지 않아요. 자, 방법은요, 잠시만요. 자, 방법은 10 더하기 5를 계산할 때 엑셀에다가 이거 두 개를, 이 두 수를 계산할 거야 라는 의미로요. 엑셀에서는 는이라는 걸 써줍니다. 는이라고 써주고요. 여기 뒤에다가 10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엑셀은 계산을 해줘요. 아, 제가 잘못 썼죠. 10은 5가 아니고 10 더하기 5.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는 해놓고 20 더하기 6 하면은, 아이고, 제가 자꾸 더하기를 는으로 계산하네요. 는이 아니고 더하기.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할 거면 엑셀을 쓰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는 하시고요. 자, 첫 번째 값이 들어있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는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값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주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라고 나오죠. 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먼저 하시고요. 계산을 할 거야 라고 엑셀 프로그램에게 알려주는 거야. 는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를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시고요. 더하기만 여러분 직접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값을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는 클릭하고 더하기 두 번째 값 클릭 엔터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되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요. B3 더하기 C 3번 셀을 더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B4 더하기 C 4번째를 더했어요. 자, 계속 B와 C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죠. 여기는 B3, C3, B4, C4, B5, C5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셀의 행의 값이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 더하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주셔도요. 알아서 얘가 엑셀에서 자동으로 하나씩 내려가면 숫자를 하나씩 더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보셨어요?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씩 더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같은 형식으로 계속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주시기만 한다면 처음에 첫 번째만 계산을 잘했다면 나머지는 그냥 쭉 드래그 핸들로 여기 채우기 핸들 있죠?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값이 계산이 되고요. 또 이 값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가 20 더하기 10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이라고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거 결과값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또 편리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요. 똑같이 값 1 빼기 값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 빼기 5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는 하시고요. 첫 번째 값 클릭 빼기 두 번째 값 클릭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 간편하죠. 그래서 계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속으로 많이 하는 거는 정말 간편하고요.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여기 끝에다 대고 따닥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채워져요. 내가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블 클릭. 여기 마우스 끝에 채우기 핸들 보이죠? 더블 클릭. 하시면 알아서 숫자가 있는 곳까지 알아서 계산을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곱하기 기호는요, 백설표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 별표고요. 나누기는 슬래시. 슬래시는 제가 표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따옴표, 겹 따옴표 하고 하고 코 따옴표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슬래시가 되는 거야. 자, 얘를 보여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값을 쓸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하시고요. 첫 번째 값이 들어있는 셀 클릭. 곱하기 백도표라고 했죠? 요거. 그럼 두 번째 값이 들어있는 셀 클릭하고 엔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5 하면 50이죠? 나머지는 따닥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는 하시고요. 첫 번째 값 클릭하시고요. 슬래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B3 이렇게 옆으로 나누기 요거 해주시면 되고 기호가 나누기 기호는 슬래시예요. 자, 두 번째 값 클릭. 그러면 는 B3 나누기 C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엔터. 자, 두 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따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서 소수 몇째 자리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셀의 그 넓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꽉 찰 수 있도록 계산해 주고요. 넓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렇게 소수점 이하가 좁게 나오고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계산도 아주 빠르게 간편하게 계산을 해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쉬운 내용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더하기는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쉬운 것들을 굳이 엑셀에서 사용하진 않겠죠. 그래도 혹시나 엑셀에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함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자료 잠깐 살펴보고 함수 다루게 해볼게요. 자,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렇게 쭉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놨고요. 어떻게 하는지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함수는요, 우리가 아까 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사칙 연산이지만, 뭐, 한 개,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뭐, 10개라든지, 20개를 더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나누기를 하는데, 막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나누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걸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이렇게 하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함수들은 전부 다 수식이라는 탭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함수 라이브러리라는 요 구역에 가시면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여러 종류의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논리, 텍스트, 날짜 및 시간, 찾기 참조, 수학 삼각, 기타 함수, 그리고 재무 함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이 사용한 함수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역삼각형 있잖아. 눌러보면 합계라든지 제가 지금 펜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펜을 아까 찾는다고 해놓고 또 깜빡했어요. 펜을 찾게 되면 잠깐만요. 이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패드펜 한번 가져볼게요. 되네요. 합계라든지 그다음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개수. 이렇게 5가지를요, 여기 한꺼번에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함수가 합계를 내는 함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개수,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함수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각각 그 함수의, 범주에, 그러니까 그룹에 따라서 이렇게 재무와 관련된 함수, 논리와 관련된 함수, 텍스트와 관련된 함수, 날짜, 시간, 찾기 참조 영역, 수학 삼각, 기타 함수,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왜냐면 함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기본 함수인 5개의 함수 사용해 보고, 나머지 함수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함수들 한 개씩 차근차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설명을 했네요. 다시 죄송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수식 탭에서 확인은 하셨을 거예요. 자, 함수의 종류 수식 탭으로 이동하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함수 라이브러리라는 그룹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함수 삽입이라는 요 명령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함수를 여러분 직접 삽입할 수 있게 대화 창이 뜨고요. 자동합계에는요. 몇 개가 있냐면 총 5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거고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는 우리가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재무함수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그 그룹에 맞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서요. 먼저 함수 삽입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 함수 마법사가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 대화 상자 안에 내가 원하는 함수를 입력을 하면 돼. 함수 이름을. 그러면 검색 누르면 아래쪽에 내가 원하는 함수의 이름이 떠요. 그걸 눌러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급 함수 할 때 제가 함수 삽입해 볼 거예요. 옆에 보시면 자동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는데 총 5개의 자동 합계에 관한 기본적인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했어.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항목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 목록이 쭉 나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함수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무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함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회계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이고요. 그 다음 논리 가볼게요. 논리 눌러보시면 뭔가 참과 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논리 함수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 and 그래서 뭐 왼쪽과 오른쪽이 2개가 참이면 참인 거, 뭐 그다음에 false 이런 거는 거짓인 거, 뭐 이런 것들. if는 만약에 조건에 맞는 것이 참과 거짓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텍스트 함수는요, 우리가 숫자를 이용해서 뭐 더하기 빼기를 하지만 텍스트를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름 중에서 성만 추출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글자에서 뭐 2글자만 빼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거, 뭐 텍스트의 길이 같은 거를 알려준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문자, 대문자 같은 게 있을 때는 영어 같은 건 전부 다 대문자, 전부 다 소문자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텍스트라는 함수에 있고요. 날짜 및 시간에 대한 함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뭐 오늘 날짜를 알려주는 함수라든지, 오늘의 뭐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오늘의 요일 같은 걸 알려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날짜 및 시간 함수에 들어있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대한 함수는요. 어떤 복잡한 표나 뭐 그런 내용에서, 표 같은 내용에서 어떤 특정한 거를 찾거나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수학 삼각 함수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예요. 사인, 코사인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집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학 삼각함수에 많이 있는 게 뭐 나누기의 나머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배수, 승수 이런 것들, 곱하기, 그다음에 반올림 같은 것들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제곱근 구하는 것도 있고요.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도 있고요. 합계 이런 것도 전부 다 수학 삼각함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어, 수학 삼각함수에 왠지 그 평균 내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은 어디에 있냐면 평균이 함수 더보기인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통계인가? 여기에 있어요. 통계에 있네요. 에버리지. 그래서 조금 뭐 합계랑 평균 이런 거는 같은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도 어,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더 많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고, 지금 함수 더보기에서는요, 거의 뭐 공학, 정육면체 이런 건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함수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있다라는 거, 통계에서는 에버리지 이 정도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통계에 카운트라는 거 있거든요. 카운트에 대한 것들이 뭐냐면 뭔가 계산, 개수를 뽑아낸다든지 조건에 맞는 거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카운트 함수예요. 이것도 많이 쓰니까 우리 통계에서는 평균 내고 개수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일단 우리가 수식에서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 함수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함수 한번 지금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기초부터 말고요. 그 옆에 1학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으로 많이 쓰는 5개의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합계 내는 거, 평균 내는 거,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계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하는 거,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합계 구하는 거 해볼게요. 사실 요거 이제 총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면 F4번 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는 하시고요. 국어 점수 더하기, 그다음 영어 점수 더하기, 수학 점수하고 엔터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합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이것도 그냥 무식하진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합계를 내는 게요. 함수가 있어요. 썸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번에 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아래쪽에 눌러서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요. 그러면 알아서요. 엑셀에서 얘랑 합계 내는 거 맞아? 하면서 이렇게 점선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거 3개 더하는 거 맞니? 라고 물어봐. 맞으면 그냥 엔터만 쳐주면 돼요. 엔터. 입력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요거 3개 더하는 거예요. F5번 셀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뭐 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 합계 요거 눌러서 합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또 물어봐요. 엑셀에서 60, 85, 87 요거 3개 더하는 거 맞니? 맞으면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편하죠? 더블 클릭. 그럼 알아서 얘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숫자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얘는 숫자가 없지만 셀이 더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죠. 너무너무 간편해서 제가 이거 진짜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편한 게 있었다니. 내가 이거 계산하려고 계산기 두들려 가면서 계산했는데 자동으로 는 해가지고 얘 했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해서 이렇게 함수가 있다니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처음 엑셀 공부할 때요. 자, 그럼 평균도 구할 수 있나요? 네, 평균도 너무나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에다 마우스 클릭. G4번 셀입니다. G4번 셀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자동 합계 누르시고요.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총점까지 이 많은 4개를 평균을 구할 거니? 아니죠. 4개 구하는 거 아니죠. 국어, 영어, 수학만 구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 부분만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3개만 구할 거니까 엔터. 그러면 알아서 평균을 구해줘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채우면 되지만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거 G5번 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동합계 누르시고요. 평균 눌러볼게요. 그러면 또 얘가 헷갈려. 엑셀이요. 뭔가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뭐 아는 거를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알려주진 않아. 얘가 지금 헷갈렸어. 왜냐면 왼쪽에도 숫자가 있고 위에도 숫자가 있는데 어느 곳에 평균을 구하는 거야? 라고 헷갈려서 위쪽에 있는 한 개만 이거 맞니? 라고 물어본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만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셨나요? 나머지는 따닥 해도 되는데요. 여기 지금 흰색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계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평균을 구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평균을 구했죠. 엄청 쉽죠? 자, 이렇게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C12번 셀 갖다 놓으시고요. 최대값은 이것 중에서, 이 국어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인지를 여기다 구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이 눈으로 딱 보니까 어떤 게 최대값이에요? 95점이 제일 높으네요. 그럼 여기에 95라고 나오겠고, 이 중에서 최대값은 90점이 최고로 높으니까 90이라고 될 거고, 요 수학 중에서 최대값은 98이네요. 그럼 9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마우스를 C12번 셀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자동합계 눌러서 이번엔 최대값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네가 구하려는 숫자가 이거 맞니? 라고 얘가 알려주잖아. 맞으면 엔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써 나오고요. 이건 지금 잘못 구해줘서 지울게요. 자,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동합계 눌러서요. 최대값. 너 여기 맞니? 엔터 해주시면 돼요. 너무 빠르죠? 그러면 이 다음 것도 할 거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알아서 얘도 알아서 구해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가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밀었죠. 그러면 D에서 E로 열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여기 D4번에서 D11번 셀의 전체 중에서 최대값을 구했다면 옆으로 제가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하는 값은 D
4번에서 D 11번까지 중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겠네 라고 엑셀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도 같은 방법입니다. 최소값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자동합계 밑에 있는 역삼각형 눌러서 최소값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만큼이 맞니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여기 최대값 들어있잖아요. 얘는 빼고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범위를 95는 빼고 85부터 56까지만 범위 지정해 주고요.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56이죠. 그래서 56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옆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65점, 50점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점수 중에 가장 낮은 점수 이거네요. 그리고 영어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 이건데 어쩜 이렇게 최운남이 최저점을 다 차지했네요. 아이고, 그쵸? 자, 이렇게 빨리 구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총점, 평균은 범위만 잘 지정됐는지 확인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 하나 계산했으면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주기만 하면 바로 계산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5개 함수 있다 그랬지?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원에 대한 거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 있는 이만큼을 계산할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숫자, 개수, 문자, 개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는 사실은 카운트라는 거는 거의 숫자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숫자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거라서 주로 우리가 카운트라는 거는 숫자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고요. 또 문자의 개수는요. 카운트 옆에 A를 붙여서 요 함수가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클릭하고 개수. 자, 개수를 한번 세볼 건데요.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숫자 개수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함수 볼게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고 숫자 개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 개수를 셀 때는 무슨 숫자의 개수를 세냐면 이거 국어 시험을 치른 사람의 인원수 이거예요. 그럼 국어 시험에 여기 다 전부 다 지금 몇 명, 둘, 넷, 여섯, 8명인데 8명이 전부 다 국어의 시험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어 시험에 있는 8개의 셀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8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직접 성명에 대한 성명을 가지고 우리가 몇 명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카운트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동합계 숫자 개수하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게요. 김태환부터 최은남까지죠. 그럼 0이 나와요. 왜 김태환 다 이름이 있는데 왜 0이 나오지? 왜냐면 제가 숫자에 있는 개수,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문자가 들어있는, 이 이름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려면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면 안 돼요.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함수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용을 해볼게요. 함수 삽입을 눌러요. 제가 아까 어떤 거 쓴다 그랬어요? count A, C-O-U-N-T-A 라는 이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함수 이름을 써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 직접 함수 이름 쓰고 검색. 누르시면 여기 밑에 바로 제가 만약에 제가 검색한 똑같은 함수 이름이 있으면 바로 나오고요. 그것과 비슷한 함수들이 쭉 나온다는 거. 자, 첫 번째 카운트 A라고 돼 있는 거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요. 지금 뭔가 함수 인수라고 해서 굉장히 좀 여러분이 생소한 대화 상자가 떴는데 이 부분에 그대로 이 이름 김태환부터 최훈남까지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 밑에는 또 뭐 써주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이게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뭐 다른 곳에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카운트에 한 개만 쓰면 되니까 첫 번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삽입해 볼게요. 카운트 A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서요. 자, 여기 첫 번째 밸류에만 여러분 신경 쓰시면 됩니다. 글씨가 있는 곳을 마우스로 드래그만 해주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8명이다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카운트 만약에
그 인원수 이렇게 사람의 뭔가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count A.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count에 숫자가 아닌 거를 만약에 셀을 계산하려면 0이라고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카운트 함수는 숫자의 개수만 세워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숫자의 개수만 세워준다는 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이렇게 1학기라는 시트에서 총 5개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2학기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빠른 속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총점 클릭하고요. 합계해서 범위 맞으면 확인 누르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주시고요. 자, 평균 가서요. 자동 합계 눌러서 평균 해서 범위가 틀렸으니까 범위만 다시 한번 지정해주고 엔터.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여러분이 쭉 채워주시고요. 자, 최대값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우스로 최대값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 설정해서요. 엔터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최대값의 중간에 이런 식으로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값 제가 했을 때 빈 셀에 빈 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아까 지정이 돼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여기서부터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엔터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 놓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최소값 볼게요. 최소값 똑같아요. 자동 합계 그리고 최소값 눌러서 범위 지정 다시 한번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우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요, 이렇게 빈칸, 이런 거는요, 최대값, 최소값에 뭐, 사용되지 않고요. 숫자가 있는 것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준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세는 건데요. 먼저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셀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 가서요. count 엔터 해주시면 바로 카운트 함수 확인 누르시면 이제 대화 상자 뜨고요. 카운트는 제가 숫자의 개수를 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어를 국어 시험을 친 친구들을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몇 명이에요? 6.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숫자가 들어간 셀은 6개밖에 없어. 그래서 국어 시험을 친 사람은 6명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정강국이 시험을 쳤는데 0점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0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7명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7명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얘를 아예 빈칸으로 남겨놓잖아요? 그럼 6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카운트 A, 그러면 카운트 A는 뭐예요? 글자의 개수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국어 시험을 친 글자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함수 삽입, count A 하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범위를 국어 시험을 친 사람의 카운트를 세볼게요. 그랬더니 요거 카운트 A는요. 숫자 또는 글자도 같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진 게 여기 하나죠. 그래서 요것만 빼고 나머지 이렇게 7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카운트 A라는 함수는 숫자도 세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제가 처음에 글자를 세고 싶어서 카운트 A라고 했다니까 글자만 세워주는 줄 알 텐데 아니고 숫자의 개수도 숫자가 들어있는 셀 어쨌든 숫자나 글자에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다 세워주는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빈칸은 세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빈칸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그러면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블랭크의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 삽입 다시 눌러서요. count blank가 여기 밑에 보면 세 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 볼게요. count blank 선택하고 확인. 자, 똑같이 범위 지정하고요.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럼 블랭크를 가진 국어 시험 중에서 블랭크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카운트와 카운트 A의 차이점은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세워주는 거. 이 셀 안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그 셀의 개수가 1개야. 그럼 숫자가 들어있는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카운트 A는 숫자와 문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고 카운트 블랭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칸의 개수를 세워준다는 거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 함수에다가 조금 더 추가로 함수 삽입이라는 것도
해서 해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아주 아주 쉬운 것들을 우리가 함수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그 강의 내용 보고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쭉 다 한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 자세히 그림으로 쫙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잘 모르겠으면 따라 하시고 또 동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도 스스로 이 엑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 채우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요. 네, 많이 했네요. 벌써 25페이지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 함수, 여기서부터 이제 고급 함수 사용하기로 벌써 넘어갔어요. 고급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고급 함수 사용하기, 조건부 함수인 if부터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연습 4 잠시만요. 제가 또 이거를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고급 함수 사용하기 할 겁니다. 자, 연습 4-2번 파일 열어서 1학기 조건부 if부터 1학기 워크시트 열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25페이지고요. 다시 엑셀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2번 파일 다 열으셨나요? 아까 했던 총점 평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인원수가 빠져 있으니까 인원수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파일이 아니죠. 수식 들어가서요. 자동합계 숫자 개수, 그래서 이렇게 국어 시험을 치른 사람의 개수 넣으면 8명 나오고요. 자, 뒤에다가 명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보자면 홈탭에 가서 여기 표시 형식에 눌러서요. 기타 표시 형식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지표준 옆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따옴표에서 명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8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뒤에다가 어떤 내가 원하는 글자 같은 거 넣는 방법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합격 여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 지금 조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80점 이상인 학생들에게만 합격을 주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합격 여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얘는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네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합격, 합격,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지금 한 10명이니까 이걸 다 해주겠지만 만약에 100명, 1000명 있어요. 그럼 일일이 어떻게 합격, 불합격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만 여기에 조건을 잘 세워서 함수를 사용해서 해놓고 나머지는 채우기한들로 쭉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합격 여부를 구하는 함수인 if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로 이동해서요. 자, if 함수, 수식이죠. 함수 삽입 눌러서요. if. if는요, 여기 밑에 보면 네 번째 나와 있어요.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함수가 없는 친구들은 여기 직접 if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뭔가 글씨가 있잖아. 얘를 지워야 되니까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고 난 다음에 if 하고 엔터 하시면 바로 if가 나오고요.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if라는 함수인데요. 요거 잘 보세요. if 함수 굉장히 조금 여러분이 사용할 때 좀 알아야 되는 함수예요. 자, 첫 번째는 뭐를 써주냐면 내가 합격 여부를 판단할 점수를 써주면 돼. 자, 뭘 판단할 거냐면 87점.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단할 거예요. 자, 요 87점이 80점보다 크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G4번 셀이 이상은 80이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 캡처를 한번 해서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캡처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글씨가 안 써지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이 부분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그래서 G4번 셀, G4번 셀이 뭐냐면 아까 87번이 들어있던 셀이에요. 87이 이상은 요거는 크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상. 이상할 때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꺽쇠에다가 는 해주고요. 그 다음에 80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셀 안에 있는 숫자가 80과 같거나 80보다 크니를 물어봐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if문의 첫 번째 네모칸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써주냐면 참일 때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기 만약에 80이 들어갔다. 그럼 80과 같죠. 그러면 이게 참인 거야. 3이면은 여기 참일 때 어떤 값을 써주냐면 합격이라고 써주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거짓이야. 이제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갔던 숫자가 만약에 60일 수가 있어요. 60이면 불합격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합격 여부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자, if 아까 했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자, 첫 번째는 뭘 써준다고? 자, 이거를 직접 여기 87이 이거보다 크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셀의 주소 평균의 김태환의 평균이 들어있는 87셀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G4번 셀이다. 이 셀 안에 있는 내용이 이상이냐는 80보다 크냐 이 말이에요. 80보다 이 셀에 있는 값이 크니? 그러면 참이면 뭐라고 써준다고? 합격이라고 써줘. 합격. 거짓이라면 불합격.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기는 합격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동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 지금 87이 80점이 넘으니까 합격이라고 써준 거야. 자, 그러면 77은 뭐라고 되겠어요? 불합격이라고 되겠지? 자, 요거 한 번 더 저랑 같이 해볼게요. 함수 삽입 눌러서요. 자, if 함수 더블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87이 아니고 77. 이 점수가 이상 크냐는 80보다 크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뭐를 해주라고? 합격이라고 해줘. 만약에 80보다 작으면 불합격이라고 해줘. 이렇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불합격이지. 왜냐면 얘는 80이 안 돼요. 나머지 얘는 합격일 거고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될 거지. 일일이 매번 해줄 수 없잖아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알아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알려줘요. 너무 빠르죠. 그래서 한 개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주시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 합격이라고 하기 싫고 패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제가 합격 아니고 패스라고 하고 싶어. 그럼 이걸 수정해야 되죠. 수정할 때는요. 이렇게 FX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다 클릭하면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썼는지가 쭉 나오고요. 그 옆에 보시면 FX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창이 다시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합격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제가 안 써도 알아서 붙여줘요. 여기다 패스라고 써볼게요. 패스. 영어로 P-A-S. P, 대문자로 써볼까요? A-S-S. 패스. 그 다음에 만약에 불합격은 패스라고 안 쓰고 논 패스. 이렇게 쓸 거야. 그럼 패스, 논 패스라고 돼 있겠죠. 자, 이건 패스 하나만 했으니까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면 되겠죠. 그럼 패스, 논 패스 이렇게 돼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바꿔줄 수 있어.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다른 걸 해볼게요. FX 눌러서 어, 여기는 합격이라고 한국말로 써주고 여기는 뭐라고 불합격인 친구들한테는 공부 좀 해 이렇게 써줘 볼게요. 그래서 합격은 그냥 합격인데 불합격인 친구들은 공부 좀 해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 조금 웃긴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글자를 쓸 건지는 그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에 이 부분에서 이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 불합격이라고 다시 쓸게요. 공부 좀 해. 공부했는데도 못 볼 수도 있는데
공부 좀 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보고 싶은데 일단 여기 옆에 80점 이상인 과목의 수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거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쳤는데 요 80점 넘는 80점 이상인 과목 수는 몇 과목인지를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세 과목 다 80점 이상인지 아니면 몇 과목이 80점 이상인지 과목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자, 과목의 수는 카운트잖아요. 뭔가 숫자를 세는 건 카운트야. 근데 80점 이상인 거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조건에 따른 숫자를 세기 위해서 count if라는 걸 쓰는 거예요. 좀 두 개. count라는 함수하고 if 함수 두 개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count if 함수를 쓴다. count if 함수가 있어요. count if 함수는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구함. 자,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if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count if라는 함수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삽입 누르고요. 함수 이름을 알았으니까 coun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count if 있죠? 자, 클릭해서 확인. 누르시면 일단 조건 어느 부분에서 조건에 맞는 걸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서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먼저 범위로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카운트 함수는 범위만 지정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써주면 돼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테리아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조건을 써줘야 돼. 조건은 크냐 같냐 뭐 이런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이상은 80, 80점 넘냐? 이게 조건이에요. 80점 넘는 거, 이 세 개, 여기 이 세 개 중에서 80점 넘는 거는 몇 개냐? 개수를 세워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은 8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이렇게요. 그럼 요거는 두 과목이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하고요.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카운트 if 밑에 있으니까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요. 범위예요. 그래서 범위는 60, 85, 87 이거 세 개 강좌후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고요. 조건은 뭐였어요? 크냐는 80, 80보다 크냐? 이게 조건이에요. 자, 확인. 누르면 두 개. 이것도 두 개네요. 나머지 친구들은 채우기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두 개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한 개 있는 친구도 있고 빵 개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한 개나 0개는 전부 다 불합격이 많네요. 그쵸? 이 친구는 진짜 두 개는 맞았는데도 불합격인 걸 보니까 국어 점수가 많이 낮아서 불합격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80 이상인 과목 수는 몇 개인지 그런 것들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if문 그리고 count if문 우리가 사용했고요. 이것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거든요.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함수들인데요. 함수 연습을 조금 더 해볼 건데 일단은 강의 파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if 함수 사용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찾기 참조 함수가 나오는데 바로 하려면 조금 아니 그냥 바로 할게요. 찾기 참조 함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지금 딱 시작하면 5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쉬었다가 55분부터 56분부터 하도록 할게요. 10분은 아닌데요. 한 6분 정도 쉬는 거예요. 잠깐 제가 물 좀 마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